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종대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파워 인터뷰에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입니다. 나날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한반도 정세도 긴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가 불안한 나날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혁신하는 기업,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고픈 삶이 고달픈 우리 청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작은 그릇입니다. 아직까지 정의당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까지 급진성으로 승부해왔던 진보와 달리 앞으로는 책임감으로 승부하는 말 그대로 정책정당, 대안정당,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곁에서 항상 지킴이가 되는 정의로운 정당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번만 더 크게 써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중앙에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을 국가안보,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안보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청주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고향에 그만큼 제가 소홀했다는 네. 또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청주에서 떠난 것은 대학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30년 넘게 중앙에서 주로 군사, 안보, 평화 네. 이런 부분에 뛰어들다 보니까 지역적인 현안이 아니라 주로 국가적인 의제고 아무래도 지역에 무언가 어필하기에는 네.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네. 이제는 이 평화의 문제가 또 우리 충북의 문제고 청주의 문제고 그런 것들을 잘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드가 배치될 때 중국이 네. 경제 제재를 하니까 충북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 자,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 밥의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의제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사 전문가로서 남들 4년 일할 걸 2년 만에 일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셨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초기에 약간 오만스러운 네.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국정의 어떤 중심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자기 자부심이 뭐 네. 2년 만에 했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간 굉장히 그 국내 정치, 주변 정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비례 초선 의원으로서 네. 항상 중심 의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오히려 그래서 가끔은 불편을 드린 케이스가 바로 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정치가 조금 더 이제는 시끄럽고 또 뭐 이렇게 나대는 정치가 아니라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내일 삶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좀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민주화, 네. 군대의 인권 문제가 가장 시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재평가돼야 되겠다. 네. 옛날 우리 때는 51% 정도 군대 갔는데 지금은 90%입니다. 그러니까 다 간다고 봐야 되고 또 일가구 일자녀 시대 네. 정말 귀한 우리의 아이들이 과거와 똑같은 틀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자존감이 상실되는 생활은 더 이상 군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좋지 못하다. 그래서 군대가 인권과 사람의 가치가 살아있는 네. 이런 어떤 그 민주화된 안보 민주화를 일단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네. 이제 특사단이 남북 간에도 오고 갔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드는 평화. 말 그대로 군사력에 의존한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그 평화 자체를 우리가 창조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그런 만큼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런 문제를 준비해온 또 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저희 현대 HCN 충북방송 한판에 나오셔서 예. 본인이 먼저 도민에게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 도민들과 많이 좀 만나셨나요? 네. 네,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고 네. 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충북의 어떤 독특한 특성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실 이 충북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문제, 또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그늘진 곳이 많아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예컨대 어떤 한 대기업 공장에서는 성폭력, 성추행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현실을 여성 노동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결국은 절절하게 호소하는 농성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중소상인들이 거대 자본에 밀려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사연.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작년 7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비정규직으로 과로로 숨진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님이 한 분 중학생이 있는데 가족이라고는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카톡에 아빠 언제 와? 이런 메시지를 아직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박종철 씨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1억 원 미만의 보상과 아무런 어떤 순직 같은 명예로운 처우를 받지 못하는데 마침내 지난달에 법이 바뀌어서 드디어 박종철 씨가 순직 처리됐습니다.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늘진 곳에서 고달픈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도민들, 특히 차별의 대상이 된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된 이런 분들과 1차적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정의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청주에서는 2016년 총선에서는 지지율이 6%, 그렇죠.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는 7%로 오히려 1%가 높아졌습니다. 대선 네. 지지율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네. 총선은 1인 2표를 찍죠.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 네. 이랬을 때 정의당이 다소 득표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대선은 1인 1표입니다. 네. 오직 하나의 후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총선 때보다 대선 때 득표율이 낮아야 정상인데 희귀하게도 충북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네. 그중에서도 청주에서는 더 격차가 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총선 때 존재조차 몰랐던 정의당을 충북도민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봐주셨고 또 대선이 끝난 후에 당의 주인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당의 당권자, 즉 당비를 내는 당원의 85%가 대선 때 심상정 후보를 지켜보고 새로 입당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청년과 여성 위주로 당의 주인이 통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새로움을 지향하는 또 여성주의를 표방한 정의당이 이제는 대중들께 또 도민들께 비로소 그 존재감이 확인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정치가 강한 또 정치가 좀 세다고 느껴지는 남도 지방이라든가 서울 경기하고는 또 다른 독특한 일면입니다. 즉 어떤 정당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만큼 저희는 그 뜻을 소중히 정말로 귀한 표를 잘 받들어서 이제는 가능성의 깃발을 올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김종대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직접 다음 총선에 청주 상당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도 고려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또 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일단 도지사 후보를 못 낸 것은 가슴 아프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농촌 지역까지 저희가 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인정할 건 인정하시네요. 예.
저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네, 겁니다. 네. 반면에 충청북도가 참으로 특이하게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가 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는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이건 물론 잘못된 현상입니다. 네. 청주로 다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일단은 우리 당의 역량을 감안했을 때 청주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건 당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모아주신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장차 네. 충청북도에 도전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은 있는 역량만이라도 청주시에 집중을 하자. 반면에 지역구 후보들, 지방의원들은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냅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금 후보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분들도 배려하고 지원은 하지만 단체장만큼은 청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의 현실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일입니다. 예. 우리 지역 다양한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후보 영입에는 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앞으로도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그 대부분의 개혁적 시민 또 진보 역량 또 저희한테 호감을 주시는 지역의 정가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다 쏠려버렸기 때문에 겹치죠. 그쪽으로 예. 많이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을 많이 잃었습니다. 반면에 새로 입당한 당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고 또 여성이 위주로 되면서 우리 당의 주인이 통째로 바뀌니까 네. 결국은 단체장도 영입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기대했던 분들이 어쩌면은 저희보다는 민주당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현직 또 도지사, 시장, 시장은 물론 지금 공백입니다만은 이런 기성 정치인들에 많이 좀 경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충북의 변화와 혁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은 오히려 기존 정치를 좀 바꾸는 이런 쪽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게도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 영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있는 그 인재들을 잘 키워서 네. 결국 우리가 한번 네. 이런 인재도 있습니다 하고 내보이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청주시장으로 정세영 도당위원장이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예. 우리 청주도 그 이제는 민주화의 영웅들을 예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세영 도당위원장의 경우에는 충북의 민주열사 6분 중에 2분이 가족입니다. 네. 아버님은 이제 정진동 목사, 우리나라 그 도시산업선교회에서 70년대부터 그 나이 어린 노동자들, 정말 그 보호받고 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을 온몸을 다 바쳐서 정말 품어주시던 충북의 어떤 노동운동의 대부이자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또 형님은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의문사를 당해서 굉장히 그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딛고 네. 그래도 꿋꿋하게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그래서 따님은 이번에 서울 강남구에 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녀가 네. 청주에서 서울에서 같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 전체가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네. 또 부인도 옛날에 한때 광역의원에 도전하셨던 네. 분이고요. 가족 전체가 하나의 어떤 작은 정당처럼 보이는 네. 정말로 아주 그 역사와 뼈대가 있는 이런 어떤 그 민주화의 어떤 상징 같은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가치가 소중한 분이고 이분은 또 그런 가족사에서 자기가 그 감수해야만 했던 희생과 고통, 네. 고난의 세월을 이제는 어떤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말 이 충북에서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네.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고자 하는 준비된 인재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사연을 듣고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는 만침 보입니다. 예, 모르고 보시는 거하고 네. 알고 보시는 거하고 전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침 보인다. 그것이 바로 정세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바로 옆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인간 정세영은요? 예. 아주 수줍어요. 아,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답답해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조용하게 일을 해왔고요. 네. 구석구석 다녔죠. 그래서 길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충북과 청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직스럽게 또 구석구석까지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숨은 정치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꺼내 주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가세요 하면서 당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역시 청주시장 후보는 현 도당위원장 출마가 가장 적절하다. 네. 그래서 제가 양보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물망에 네.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국회의원 배지도 가볍지는 않은데 그 무게감을 정세영 위원장의 청주시장 출마에 투입해라. 그걸 돕는 지원 역할을 해라. 네. 사실 국회의원이 와서 비서실장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충북 도당위원회 그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지만 네. 동시에 정세영 네. 청주시장 후보의 사실상의 비서실장이다. 네. 그래서 그 선거의 절반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바쁘게 활동을 하실 텐데 청주시장 후보 많습니다. 강력한 주자들도 있는데 이 힘든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잘 꺼내 주셔야 될 텐데요. 예. 예, 저희가 많은 불리함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를 네. 하고 있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죠. 지난 대선 때 당원들이 연차, 월차 내고 자기 돈 써가면서 정말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대선 총선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선거 비용도 그 이후에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개개인별로 빚도 지고 휴가도 포기한 그런 정당입니다. 큰 정당들이야 물론 국고보조금도 네.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당세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돈 안 쓰고 다 선거 치러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진성 당원들이 탄탄하게 당 조직으로 구성돼 있었고 그래서 그 여세로 작년 말에 창당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전국광역시에서 창당이 이제 저희 당은 충북 도당이었어요. 그 활용점정 네. 맨 나중에 창당한 당이 더욱더 찬란하고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활용점정을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정말 청주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호소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단계만 더 도약해보자. 예,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진출을 하겠지만 반면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낙선이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위원장은 누구보다 가능성이 많은 그야말로 충북에서 우리가 회심의 일착, 정의당의 전략 자산으로 내놓은 후보다. 그런 만큼 반드시 청주 시민들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뭐 키메이커나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시겠다. 그거는 당선 가능성 문제는 네. 저희는 당선을 확신했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지 네. 당선 가능성은 뭐 없더라도 나와서 얼굴은 알리겠다. 이거는 과거에 그래서 다른 당의 표 지지율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네. 다른 당의 표를 좌지우지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네. 그런 어떤 강인한 진보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이지 뭐 떨어졌다고 해서 뭐 그 다음에 그걸 미천으로 해가지고 다음이나 보겠다. 저는 그런 얘기 한다면은 찍어줄 충북도민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떨어질 거 알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읍소하고 명함이나 내미는 이런 어떤 비루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거 보고 찍어줄 청주 시민 한 명도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책임감 있게 나가겠다는 네, 이렇게 거예요. 결연한 의지 잘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청주시의회에 진출한 의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 의회 입성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대답하시겠죠? 예. 아니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지역구 후보도 물론이라니와 특히 비례 후보에는 정말 크나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청주시 의회 진출을
소수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당의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문 밖에 서 있던 의자에 앉지 못하던 정당이 그 위치만 바뀌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정의당은 어엿한 중견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은 그런 어떤 용기 백배, 자신만만함을 갖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당이 확 바뀌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가능한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선대본부장으로서 또 그리고 중앙당에서의 역할도 크실 텐데요. 개인적인 계획도 궁금해요. 예. 저는 어쨌든 중원의 가치, 이 충북 정치의 진정한 가치를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한반도의 심장, 중원에서 우리가 평화와 번영, 그다음에 행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로 이 선거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선거는 2년 반 후에 네. 제가 청주에서 치룰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선거나 마찬가지다. 전초전이다. 네. 그래서 제 선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선거라는 걸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가 가진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후보들을 통해서 네. 저도 이제부터는 청주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겠다. 그런 만큼 또 여기서 충전된 에너지를 중앙 정치에서는 의정 활동으로 다시 또 꽃피우는 이런 어떤 그 정치인의 활동을 하는데 욕심과 포부가 제법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 구석구석 또 충북도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삶이 고달픈 청년들, 사랑하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우리 미래 세대들, 또 가마솥 같은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 홀로 외로움에 떠는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서 여생을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 그 목소리 잘 경청했습니다. 이제는 정당이 응답할 때입니다. 정치가 응답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랑하는 충북도민, 청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약자가 존중받고 또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되는 우리 청주의 정의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의당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는 오늘 김종대 의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고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HCN 충북방송에서는 3월 26일부터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선거 특집 노영환의 6.13이 석 달 동안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